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인 사고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고력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고력에서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 뭐 창의나 창조, 이제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고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요소로서 뭐 창의적 혹은 창조적, 그다음 논리적,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수한 정보 중에서 이를 알맞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수이며 이러한 사고력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들의 의견 및 행동을 피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창의적 사고와 또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각각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창의적 사고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창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로 뭐 발명가라던가 뭐 과학자들라던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사람만 그런 사고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자신과는 무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를 발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초, 중, 고 이런 이제 교육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의 그냥 그런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제 정답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해요. 뭐 핀란드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수학 문제를 내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뭐 이 친구는 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답이 맞고 틀리고 틀렸다 맞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 사고를 키우려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이런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죠. 하지만 예전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도 문제를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수학 문제도 많이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 창의적 사고도 일상 생활에서 많이 또 활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흔히 창의적인 사고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창의적 사고는 끊임없이 한대요. 자, 여러분들 물건 살 때라던가 아니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마켓에 팔 때라던가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성비 좋은 뭐 좋은 아니 물건의 질 좋은 물건을 살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래요. 창의적 사고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힘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생각들 역시 창의적인 사고다. 만약에 쇳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쇳덩어리 상태를 팔면 $5인데 그 쇳덩어리를 말발굽으로 만들면 $10를 10달러 50cm까지 가치를 높여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바늘을 만들면 더 받을 수 있고 시계 부속품을 만들면 더 받을 수 있고 뭐 등등. 그래서 그냥 쇳덩어리 팔면 $5인데 더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팔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이것을 만드는 데서 또 수많은 또 그 수공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냥 $5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창의적 사고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OX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자, 창의적 사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에게만 있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지능이 뛰어나거나 현실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창의적이다. 또 아니에요. 창의적 사고는 누구든 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 개발 가능하다. 개발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독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한다던가 뭐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지식은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다. 뭐 맞을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한다. 뛰어나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한다? 글쎄요. 뭐 창의적인 것은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능력? 이거는 뭐 매우 뛰어나면 뭐 좋겠지만 뭐 그렇게 셈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창의적 사고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딱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7번.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그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창의적일 수 있다. 그렇죠. 창의적이겠죠. 그러니까 8번. 사람이 상대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면 더욱더 창의적이 된다. 믿어주고 칭찬해주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번. 창의적 사고란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그 아이디어의 쓰임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일까요?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뭐 OX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쓰임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셈으로 할게요.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의적 사고의 의미.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이제 생각을 정답만 하나다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적 사고로서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창의적인 사고는 뭐 정답,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기발하고 신기하며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용하고 적절하며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들을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킨 것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기존 것을 좀 기반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도 창의적 사고의 기본입니다. 자, 첫째, 창의적 사고란 정보와 정보의 조합이다. 둘째, 창의적 사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셋째, 창의적 사고는 교육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의 개발 방법. 흔히 개인과 공동체는 기존과 같은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M 방송국에는 새로운 TV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APD와 PD가 중심인 두 개의 팀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두 팀은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APD팀은 뭐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가족이 보는 시간대인 만큼 아빠와 아이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주제가 좋습니다. 일반인이 나와 말 못한 고민을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냈대요.
근데 APD는 회의가 끝날 무렵 아이디어는 많이 제시됐지만 전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반면 창의력 개발 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BPD팀은 각종 통계 수치를 포함한 표 등의 자료와 포스트잇, 필기구를 준비한 뒤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방법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하나씩 포스트잇에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APD팀처럼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이제 제시는 했지만 종류별로, 유형별로 좀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관련성이 있는 아이디어끼리 묶어가는 과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그램 시간대는 언제 해야 될지, 뭐 프로그램 대상을 누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프로그램 종류 예능일지, 드라마일지, 아니면 쇼일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건지, 프로그램 방향, 출연진은 누구 할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 내용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정리해서 결과물을 산출한 BPD팀이 결국은 신규 프로그램을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는 거, 뭐 이 자체로도 의미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유형별로 이제 정리하고 종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숙달된다 한다면 이런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으로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습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 뭐 이런 연상되는 단어, 이런 게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뭐 산이다. 예를 들어 여기는 산 바다이지만 뭐 산토끼이다. 산토끼의 반대는 뭐 집토끼일 수도 있고, 뭐 죽은 토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산과 바다의 반대는 뭐 산토끼, 뭐 바다토끼? 바다토끼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신차 개발에 상반되는 개념 뭐가 있겠어요? 뭐 중고차? 중고차 개발? 중고차는 개발이 아니라 중고차 판매? 고객 서비스의 반대. 고객의 반대는 누구예요? 뭐 나 자신의 뭐 개발? 자기 개발? 그러니까 정말 엉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반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비슷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비슷한 거. 만약에 신차 개발과 비슷한 건 뭐가 있어요? 비슷한 개념. 뭐 이건 정답은 없지만 신차 하면 생각나는 게 요즘에는 최근에 뭐 선전 광고를 보시면 뭐 안락함, 뭐 럭셔리함, 뭐 이런 거, 브랜드, 도전, 뭐 모험, 뭐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비슷한 개념, 신차 개발하고 비슷한 개념. 최근에는 신차가 요즘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뭐 전기차, 뭐 수소차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신차하고 유사한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하고 비슷한 개념, 뭐 콜센터, 뭐 ARS, 뭐 진상 고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창의적 사고하는 개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일단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놔봐 라고 하면서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연상법이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제 발상을 하도록 하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리고 강제연상법은 뭔가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이 아까 우리 그 APD처럼 너무 이제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강제연상법은 뭔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유목화시켜서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홍보 쪽에는 신차를 개발했으니까 우리 홍보 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판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차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시승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등등에 대한 그런 이렇게 유목화 시켜서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발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NM법이라고 뭐 우리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죠. 나카야마
마사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종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유목한 거. 그러니까 비슷한 게 힌트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무고개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활용하듯이 비슷한 것끼리 하는 부분을 이렇게 유목하는 것을 NM법이라고도 하고요. 시네틱스도 창의력 개발하는 방법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좀 관련 없이 그 관련 없는 것들을 조합하는 것. 그래서 NM법하고 시네틱스는 약간 좀 비슷하면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아까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을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자유연상법은 어떤 생각이나 이제 뭐 상관없이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상관없이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계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이제 그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 중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신차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홍보를 통해 판매량을 늘리겠다. 회사나 직원들의 반응을 살피겠다. 경쟁사의 자동차와 비교하겠다 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리고 강제연상법은 약간 유형이나 이제 이런 힌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리스트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차 출시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판매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판매 대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이게 유목화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이제 다 장단점은 있어요. 언제는 브레인스토밍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언제는 이런 강제연상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그 약간 이제 그 사고의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발상법. 비교 발상법은 주제와 본질적으로 닮은 것을 힌트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신차 출시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신차는 회사에서 새롭게 생산해낸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산해낸 제품에 대한 힌트를 먼저 찾고, 만약 지난달에 판매 실적이 뛰어난 뭐 신상품 비누가 있다면 지난달 신상품인 비누의 판매 전략을 토대로 신차의 판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대상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하는 NM법,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끼리 조합하는 시네틱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사고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고요. 이제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은 길고 많은데 핵심이 뭐지? 뭘 얘기를 하고자 하지? 라고 할 때 이 논리적인 그런 뭐 사고도 부족해서, 아니면 그런 증거,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지? 그러니까 핵심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이는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득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발산적 사고 이외의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이 기대하는 설득력 있는 답변. K광고회사의 최상무는 고객사 신제품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과 최종 광고 개시 직전에 점검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최상무는 담당 홍 과장에게 질문했어요. 자,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러자 홍 과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땡땡땡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최상무는 여전히 듣고 싶었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자, 홍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고 이제 답변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뭘 전달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계속 자기 입장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된 K 광고회사의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논리적 사고가 부족한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제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적 사고, 이제 뭐 창의적 사고, 뭐 같은 맥락, 그거 하고요. 이제 논리적 사고를 했고요. 이제 비판적 사고. 자,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비판적 하면 뭔가 이제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요. 사실 비판적,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향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수용을 해서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시죠. 비판하기. 인사부에 근무하는 A는 회사 전체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는 다른 업무와의 병행으로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없이 현황만을 제시한 기획서를 제출하였다. 부서 회의 시간에 동료 B로부터 기획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해서 B에게 아니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대물었대요. 근데 이제 며칠 뒤 A는 우연히 B가 작성한 기획서를 봤더니 B는 증거, 뭐 자료, 뭐 데이터, 그다음에 통계 이런 걸 충분히 제시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현재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A는 B가 단순히 본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구나라고 깨달았대요. 자,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바람직한 사고인 거예요. 상대방을 뭐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정적으로 뭐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꼬투리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살다 보면 뭐 꼬투리 잡히고 뭐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보다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본으로 상대방에게 주장해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관련 요소들을 분석해가서 이제 분석, 평가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고력이에요. 자,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이제 논리적 사고가 나왔네요. 논리적 사고는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할 논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하는 것이죠. 다음 상황을 읽고 주어진 질문을 작성하시오. 자, 20대에 제안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작은 업무 개선이라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전에 어떤 동료와 이야기했을 때 이익을 내게 할 수 있음에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 그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걸 그랬네? 라는 말을 들었대요. C는 그렇지만 같은 제안이라도 제안하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여질지가 분명치 않아. 제안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도록 결정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기본적인 실수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의 제안을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B는 아마도 젊을 때는 모든 틀에 짜인 것부터 해야 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겠지.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남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귀찮은 일을 하려 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아주 귀찮아한다던가 누구든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들을 간단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로 바꿔갈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 서로 대화 내용이에요. 자,
세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대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결국은 이 C라는 친구가 맨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듯이 간단하고 귀찮은 일을 제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앞에 이제 C가 간단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그런 대화인 것 같고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세 사람을 향해서 결국 지금까지 이해하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앞에 1번 A, B, C 이 친구들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게 핵심은 결국은 사소한 일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핵심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작성해 보시죠. 자,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조직 내에서 각 개인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이 각각 다르면서 이제 각 위치마다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한다면 얼마든지 상대방 상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내 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논리성을 바탕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앞에는 논리적 사고를 했고 이제 비판적 사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생각들에서 이게 맞는 건지 거짓인지 한번 구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활동적인 부분은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의 상황에 맞게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학습 내용을 리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판적 사고의 주 목적은 어떤 주장의 단점을 파악한다? 단점은 아니에요. 누구를 꼬투리 잡고 혼내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이제 타당성을 갖춘 후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타고난 것이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이라던가 의사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늘어난다면 비판적 사고력도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대방에게 비판적으로 사실은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실려서 뭐 미워하는 마음이 뭔가 앞서서 이렇게 한다면 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맹목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가 아니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죠.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제가 싫으니까 너는 이래야 돼. 뭐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자,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 검토해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다 서로 어우러지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판적 사고고 이건 창의적 사고 이거 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창조적 사고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플러다 반드시 서류 정리하는 데만 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벽에 종이를 고정한다던가 뭐 세탁소에서 옷을 구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드라이어는 뭐 머리 말리고 또한 드라이어로 또 먼지 제거할 수도 있고 드라이어로 또 옷을 말릴 수도 있고 칫솔은 뭐 양치할 수도 있고 뭐 청소 도구로도 쓸 수 있고 스카치 테이프는 뭐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디 뭐에 쓰이죠? 뭐 먼지 제거할 때도 옷에 이제 먼지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쓰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수사할 때 뭐 범인, 뭐 지문을 채취한다, 뭐 이럴 때도 스카치 테이프가 쓰인다고 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뭐 이건 하나의 간단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논리적 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논리적 사고는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논리적 사고는 공동체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 참 말하는 게 참 논리적이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이 없다면 자신이 만든 계획이나 주장을 주위 사람에게 이해시키거나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중구난방, 뭐 말은 많은데 저 사람이 뭘 얘기하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지? 거기에는 이제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논리적 사고는 사고의 전개에서 전후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논리적 사고는 다른 사람을 공감시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짧은 시간에 헤매지 않고 사고할 수 있게 하고 행동하기 전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설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데, 이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할 거야. 자기 주장으로만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이럽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습니다. 가 아니라 고객, 타인 이런 것을 이분들을 이제 이해를 한 후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타인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생각하는 습관, 구체적인 생각, 뭐 같은 맥락이고요. 또 상대 논리에 대해서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승, 전, 결. 그리고 뭐 이 부분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 트리라는 부분, 뭐 연역법, 귀납법. 뭐 예전에 이제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흔히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과 So What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는 하위의 사실이나 현상부터 사고함으로써 상위 주장을 만들어가는 이제 방법이래요. 자, 보조 메시지들을 주요 메인 메시지로 이제 다시 종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보조 현상을 한번 볼게요. 판매가 부진해요. 잘 안 팔려요. 그리고 고객들이 불만이 증가해요. 오히려 경쟁사는 매출이 증가해요. 왜 그럴까?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했더니 메인 메시지는 만약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네.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니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고객층이 지금 뭐 젊은 층이 온라인을 더 많이 활용하니까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 메시지를 종합해서 타고 올라가는 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So What은 주로 이제 결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의 자동차 판매량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적자 결산을 발표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So What을 활용한 논리적인 사고를 자동차 판매 부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뭐 주식시장 상황으로 이제 한 사람이 있고, D와 E는 그래서 자동차 기업 관련 주식은 사서는 안 돼.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자동차 관련 주식을 사야 돼. 라고 하면서 결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So What은 사실은 D와 E의 사고 방법이 So What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E까지 모든 상황으로 제시된 세 가지 사실로부터 내용을 정리한 예인데, A는 상황 1만 고려하고 있어 So What이라는 그 사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B도 역시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so what이라는 그런 사고 기법이 있지 않습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D와 E는 주식을 사지 말라 혹은 주식을 사라라는 주장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so what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엇이지 라고 하는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so what 기법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이고요. 어떤 논증, 추론, 증거, 가치를 표현하는 사례를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것으로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필요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식, 왜 저럴까? 그래서 문제의식이 왜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한지 다음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과학이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상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도 문제 의식인 거죠. 왜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질까? 왜 나무에서 떨어질까? 그러니까 중력을 발견하고 뭐 등등 다양한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라던가 성취 이런 부분도 이런 문제 의식을 통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발전을 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2002년 노벨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 씨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 다나카 씨의 수상은 아세톤의 금속 분말을 녹여야 하지만 글리세린에 녹여버린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다나카 씨는 잘못 녹인 금속 분말이 아깝기도 했고 글리세린에 녹인 금속 분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대로 레이저에 대고 특정치를 계속 관찰을 하였다. 그 결과 고분자의 질량 분석이 가능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다나카 씨가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문제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또한 초등학교 시절 했던 실험을 회상하면서 과학이란 교과서에 쓰여있는 대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하는 즐거운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문제의식, 이런 게 이제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의식,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까 고정관념 타파에 대해서 뭐 사례를 본 그런 내용인데요. 스테이플러, 드라이어, 칫솔, 스카치 테이프,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꼭 이제 활용 기능에 쓰여 있는 거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저렇게 쓰면 어쩌지? 뭐 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최근에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사고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를 해서 생각하는 주머니,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 생각하는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주시면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 중에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